낮은 매도 가격이 올라오면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쳐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구독, 좋아요, 알림장.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휴가 다녀와서 남기는 첫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모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모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빅 같은 경우는 이 오태민 작가님이 발행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없던 프로젝트가 아니고 있던 프로젝트를 재활용해서 새롭게 배포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영상 댓글을 보시면 지켜보면 알겠죠. 만약 성공한다면 국익에도 큰 보탬이 될 테고요. 이런 별 쓰레기 같은 코인을 찬양한다는 게 말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들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반응을 보실 수 있는데, 국익에 어떤 보탬이 될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00만원 될 때까지 팔지 마세요. 시드니였나? 어디에서 했던 말인데 후회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안 된 게 있나요? 이 어투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게 리딩방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이 작가님의 새로운 SNS 글들을 함께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비상장 코인의 투자 손실을 구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실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A코인은 발행자가 판매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다.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이 최근에 SNS에 업로드한 글들인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다 여러분들의 인생 선택이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 경비 마련해야 하니 조금씩 팔라 했지 언제 100만원까지 팔지 말라 했나요? 저 기사에서 기자님이 인용하신 저 문구는 영상에 있는 그대로 쓰신 겁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저는 잔인해질 겁니다. 제안을 씹은 회사의 경쟁사에게 1조를 주면서 그 씹은 회사를 씹는데 1조를 써달라고 할 거거든요. 일단 1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씹은 회사의 경쟁사에게 투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유통량 부분부터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업들이 바보를 낳아가서 시옷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할 리가 없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오태민 작가는 예전부터 비트맥시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강연을 다니고 국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중에서 가장 비트코인 맥시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죽는 게임이다 라는 영상을 1년 전에 남기셨으면서 지금 비트맥시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투자 계약이 아니고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SEC나 이런 증권법에서 자유롭고 현재 규제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 이미 잡히지 못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프로젝트다. 결국 앞에서 보이는 현금화, 유동화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뒤로 유동화, 현금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 굉장히 똑똑하게 명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라이브에서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월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재단 보유량을 매도하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된 것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재단이 리스크를 지고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홀더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그 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슈퍼챗을 써야 되는지, 코인을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지, 코인도 아니죠, 토큰입니다. 그거를 사줘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데요, 총 발행량, 비트코인을 포크했기 때문에 1800만 개에 1600만 개를 더해서 3400 모비코인, 본인도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웃습니다. 대개 재단이나 CTO 이런 사람들에게 유통량 같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거나 투명하게 말해주는 게 블록체인 특징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특징들과는 달리 본인도 어이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복잡하다고 소개를 하는데, 유통량이 복잡한 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함정 카드인데, 하드포크 이후 채굴량 총합, 이 하드포크 이후 모빅의 유통량은 2000만 개입니다.
이 하드포크 이후 채굴량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통량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적지 않다는 것에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걸 말씀드리려면 정말 세세한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영상에서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통량보다 훨씬 많다라는 사실은 팩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굴팀, 7월 이후로 채굴팀이라기보다는 원래 노드 4개로 서버 유지하는 정도의 그냥 동아리 활동 느낌이다가, 이번에 해외 계속 돌면서 100대 이상의 아식이 보충되고 제대로 된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채굴의 양은 N빵을 진행합니다. N으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기초적인 지식 또한 계승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프로젝트는 비트모빅이다 라고 마케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꼴보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꼴보기 싫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하는 이 모든 분들은 N빵을 하고 그 모빅을 생태계 확장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부된 모빅의 출처는 정확히 모르고 얼마나 어떻게 현금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2천만 개에서 1,400만 개의 기업 협약용 락업, 우선 기업 협약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00만 개 유통 중이라고 주장, 600만 개로 등산, 그리고 시드니, 해외 이런 행사 오신 분들한테 에어드랍을 드렸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채굴자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채굴 중이지만 이것에 대한 내역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본 세력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마켓 메이킹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 혹은 상장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상장 또한 불가능하죠. 유통량 자체가 불투명한데 상장을 시켜줄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폭락하게 만들고 프로젝트를 중단시켜버리겠다, 대놓고 팔겠다, 나는 팔 거야 라고 협박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우선 거래방에서는 다 개개인 P2P 장외 거래에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낮은 매도 가격이 올라오면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쳐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본인들도 팔고 있는데 본인들보다 싸게 파는 게 배 아프기 때문이죠. 15만원에 매도하신 현명하신 분은 거래방에서 강퇴당했는데 이유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셨지만 호가 낮게 부르면 강퇴시킴. 그래도 판매 성공적으로 하셨다니까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거래방의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매수 매도가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호가창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이 없지만 25,000원 매도가 기준으로 10%가 넘는 차익을 남기면서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이 방장 의도대로만 거래가 되는 이 거래방에서 저 차익 거래로 가져가는 금액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단타를 치시거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환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일반 코인으로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앞세워서 P2P 거래를 하지만 결국엔 방장들의 통제 안에서만 거래가 되는 이 몹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다가 이슈가 많이 되면서 저처럼 영상으로 다루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어떤 피해방, 이런 방들을 저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케팅하는 단어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상승 모멘텀에 찬문을 끼얹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쟤네 탓이다. 쟤네만 해결하면 가격은 다시 해결될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는데요. 가스라이팅 정말 지독하게 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거래에 대한 피해, 그리고 투자 손실을 구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작가님은 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끔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 이 부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가 정말 꼴보기 싫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장 코인의 투자 손실을 구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이 오태민 작가님은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퉁치라고는 하지만 책임은 져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믿음을 갖고 계신 그런 홀더분들은 이렇게 비판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폰지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폭탄 돌리기인데요. 이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피해자가 없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폭탄은 반드시 터지고, 제가 보고 싶은 관전 포인트는 폭탄이 터지고 나서 믿고 있었던 홀더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 가장 꼴보기 싫은 이유는, 국가에서 이 프로젝트를 문제 삼아서 크립토 관련 법에 쓸데없는 유동성이 들어오기 더 까다로운 그런 규제들이 생겨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인들끼리
믿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알아서 생태계 꾸리고 외딴 섬에서 놀면 모르겠지만 규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FOMC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거시경제가 크립토 가격에 끼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